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BOW, 네, 이제 백오브, 자, 워즈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백오브 워즈란 이제 무엇인가, 자, 되어 있는데요. 자,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네, 해석을 하시면은 이제 단어 주머니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앞에서, 자, 이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좀 이제 이런 단어, 그러니까 BOW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죠? 뭐 할 때 이 부분을 공부했었죠? 네, 이 부분을 공부했다기보다는 사실 BOW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단점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앵그램이었죠? 네, 앵그램. 네. 그래서 이제 앵그램 관련된 부분을 우리 이제 그 학습할 때 이 BOW가 이제 언급이 좀 됐었죠. 네. 그래서 이 백오브 워즈에 대한 어떤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단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제 앵그램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보완적으로, 네, 그런 어떤 단점을 이제 극복하는, 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좀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됐었어요. 네, 기억이 안 나시면은, 네, 이렇게 제목 목차 보시면서 앵그램 관련된 그 부분을 좀 이제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여기서부터 강의를 바로 이렇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앞부분에 그 앵그램 관련된 그 강의를 좀 같이 이제 연계해서 혹시라도 이게 안 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강의도 돌아가서 그 관련된 부분 찾아서 좀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BOW 앵그램 관련된 언급은요, 그쪽 우리 이제 한국어 관련된 패키지 코인알파이 학습하는 부분에서 언급드린 게 아니라 앵그램 관련된 부분 영어 있죠? NLTK 패키지. 네, 그쪽 학습하는 파트에 보시면은 앵그램이라는 이제 강의 회차 제목을 보시면은 네, 앵그램이란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여러 앵그램 관련된 파트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같이 이 BOW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거기서도 이제 했어요. 네, 혹시라도 이제 BOW를 여기서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그 앵그램 관련된 강의도 같이 꼭 보시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앞에서는 이제 앵그램이 주인공이었어요. 그죠? 앵그램이 이제 주인공이었고, 그때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BOW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략히 언급을 이제 드린 거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얘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네, 얘가 이제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때는 그냥 보조 출연, 그때 잠깐 한 거고, 이제 앵그램이 그때는 이제 주인공이었고, 자, 지금 이제 BOW, 얘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단어 주머니란 뜻이고, 단어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쵸? 네, 다시 이제 밑에를 좀 보시면은, 자, 이제 가방 안에다가 어떤 문장을,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에요. 뭐 길든 짧든, 네, 문장을 넣고 이렇게 막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가방 안에서 단어별로 쪼개져서 뭐예요? 가방 안에 막 흩어지게 되겠죠.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 같은 것도 막 뒤죽박죽 막 섞일 거 아니에요, 단어들이. 네. 그런데 순서 같은 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쪼개는 게 중요해요. 쪼개서 긴 문장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지금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문장을 요 가방에 집어넣고 막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각각의 어떤 단어들별로 쪼개져서 이렇게 이제 분산이 되겠죠. 네, 쪼개지겠죠. 네,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뭐예요? 각각의 어떤 단어가 이제 얼마나 각 단어별로 네, 얼마나 이제 했는지를 그런 어떤 네, 빈도수를 이제 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먼저 쪼개야 돼요. 쪼개야지. 쪼개기 위해서 가방 안에 긴 문장을 넣고 뭐에 막 흔들어 갖고 이렇게 쪼개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후에 어떤 단어의 어떤 빈도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봄으로써 뭐예요? 어떤 높은 빈도수가 발생하는 단어들이 이제 나타나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문서의 어떤 특징이나 분류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텍스트를 우리 이제 분석하는 하나의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네, 방식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그 핵심은 단어가 이제 얼마나 이제 출현했는지를 그 빈도수를 그 체크함으로써 이제 텍스트를 이제 분석하는 방식이고, 요게 이제 특징이 뭐예요? 순서와 같은 것은 이제 어떻게 되든 이게 전혀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단점이 되는 거죠. 네, 오로지 그냥 단어에 대해서만 그 빈도수만 이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엔그램 관련된 그 강의를 꼭 보세요. 그 강의를 보고 이 강의를 같이 뭐 순서는 그게 상관없어요. 이 강의 보고 그 강의를 보셔도 되고 그 엔그램 관련된 강의를 보고 이 강의를 굳이 어떤 권장을 그 순서에 대해서 권장을 해드린다면 그게 이제 앞에 이제 있었으니까 그 엔그램 관련된 강의를 보고 자, 요거를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엔그램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건 그 얘는 그 순서 같은 건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단어를 쪼개가지고 뭐요 그 빈도수만 체크하는 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이제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또 단점도 될 수 있죠. 왜?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이제 결합이 돼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엔그램이 이제 엔그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좀 이제 보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엔그램도 우리 직접 코드로 네, 구현을 뭐 해보고 네, 이런 것들 이제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제 부분을 좀 잘 좀 정리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BOW만 이렇게 이제 꼭 그 기억하지 마시고 엔그램하고 같이 네, 같이 연계해서 네, 얘네 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쌍둥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그램하고 이 BOW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좀 보시면은 더 어찌됐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더 도움도 되고 하니까 요걸 같이 그 강의도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좀 이어서 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네, 권장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BOW는 이제 왜 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컴퓨터가 이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컴퓨터는 이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이 텍스트 자체를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얘가 뭐 다 텍스트 주면은 뭐 다 해석을 하면은 네, 굳이 뭐 네,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컴퓨터는 뭐예요? 0하고 1로만 모든 것을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숫자로만 모든 것을 처리하잖아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렇죠? 네. 0과 1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도 그것도 신기한데 반대로 어찌됐건 우리 사람은 그냥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아직 그렇게 이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좋아하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컴퓨터가 얘가 뭘 좋아해요? 그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이제 수치화 시켜주는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BOW는 그 텍스트를 뭐예요? 네, 수치화해 줌으로써 뭐예요? 또 이러한 텍스트를 보다 컴퓨터가 좋아하고 또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보면요. 자, 우선은 이제 빈도수가 높은 그런 어떤 그룹의 어떤 단어들을 우리 이제 그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수행을 해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단어별로 이제 쪼개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겠죠. 내부적으로는. 네.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쪼개놨다라고 하고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방에 이제 문장 넣어놓고 먼저 흔들어 갖고 각각의 이제 텍스트로 쪼개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네, 토크나 처리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된 후에 이제 그 빈도수가 높은 그 그룹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린이, 아이, 뭐 유치원, 통학복수, 뭐 돌보미, 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높은 빈도수를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 문서는 네, 뭔가 이제 유치원 관련 어떤 문서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들, 그런 어떤 단어들의 어떤 높은 그런 어떤 빈도수가 보여지는 그런 어떤 그룹의 단어들을 좀 분석을 해 보면은 이런 어떤 단어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문서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감정도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어떤 감정이 굉장히 뭐, 또, 뭐, 감정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분류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어떤 긍정의 어떤 단어들, 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좀 부정의 단어들, 네. 그러니까 어떤 긍정의 어떤 그 단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면 뭐예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면,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영화 어떤 리뷰 관련된 어떤 그 리뷰 뭐 이런 그 영화 항상 영화 보기 전에 TV에서 영화 할 때도 저 TV에서 이제 공짜로 보는 영화잖아요. 그런데도 저거 재미없으면 안 보잖아요. TV에서 아무리 이제 TV에서 이제 하는데 네. 근데 재미없으면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지 없는지 이제 영화 리뷰 그런 이제 뭐 검색을 통해서 그런 거 이제 보게 되는데 어찌되면 그런 리뷰에 보시면은 긍정의 어떤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 하면은 뭐예요? 그죠? 그런 어떤 감정 분석을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반면에 어떤 부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빈도수를 높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죠? 그거는 뭔가 이제 부정적인 어떤 리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어떤 단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면 그 문서는 뭐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문서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반대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온다면 그죠? 그 문서 또는 이런 어떤 리뷰 그런 어떤 이제 부정적인 그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단어가 단어를 통해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BOW, 네, 이 가방 안에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구나. 네,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밑에 보시면은 단어의 어떤 출현이나 어떤 빈도수가 높다는, 그죠? 그런 어떤 특징을 추출해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것을, 수치화시키는, 네, 이 작업이 결국 이 전체적인 어떤 BOW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결국 이제 수치화시키지 않으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이제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네, 우리는 수치화시키지 않더라도, 뭐 해석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컴퓨터한테는 뭐예요? 뭔가 이런 어떤 특징들을 추출해서 이제 수치화 시켜줌으로써, 이제 분석을 이제 컴퓨터에게 이제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치화 시키는 작업, 네, 이런 부분을, 가장 이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텍스트를, 수치화 시켜줄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그 BOW, 네, 이 방식의 어떤 장점과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점은 이제 구현이 네, 쉽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고,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가방을 예로 들었잖아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 딱 단어부터가 뭐예요? 단어부터가 그냥 사전적인 어떤 그 뜻 그대로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뭐 단어, 가방. 네. 벌써 단어만 들어도 해석만 할 줄 알아도 끝났죠, 뭐.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쉽다. 이제 직관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어떤 파이썬 그 빅데이터 라이브러리에서 이러한 부분을 뭐예요? 이런 어떤 BOW 관련된 이런 어떤 텍스트, 이런 어떤 BOW를 또 이제 그 수치화 시켜주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모듈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손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머리를 막 복잡하게 신경 안 써도 되죠. 네, 몇 줄이면 이제 끝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BOW가 이제 무엇인지는 알아야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 알아야 쓰는 거지. 아무리 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남 놓고 뭐예요?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주면 뭐예요? 이게 기억인가? 네, 이러면 이제 모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은 그 패키지나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어떤 구현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각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턱대고
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더라도 이게 이제 뭔지는 알고 이제 써야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은, 자, 이런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도 사실 이 BOW는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이썬 문법으로, 그러니까 파이썬 어떤 문법만으로 이런 어떤 BOW, 이런 어떤 코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면 하죠. 네, 그래서 뭐예요? 이게 쉽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어의 어떤 빈도수를 우리 이제 어떤 그 문장이 들어왔을 때 뭐 그것을 이제 쪼개서 토커나 처리한 다음에 각각 이제 빈도수를 체크하는 거는 사실 충분히 파이썬 문법으로도 네, 구현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런데 뭐요? 굳이 이렇게 이제 그 패키지나 라이브러리에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걸 굳이 안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굳이 안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좋고 그런데 뭐예요?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BOW 이런 어떤 코드를 한번 혼자서 여러분 구현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공부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알고리즘 같은 거 이제 공부할 때 항상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린 그 어떤 리스트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리스트 요소들이 있는데, 그쵸? 네. 각각 이제 리스트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숫자들이 쭉 들어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네, 어떤 요소를 딱 이제 끄집어낸다. 그럼 우리 이제 맥스 함수 사용하면 돼요. 그쵸?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맥스 함수 자체를 뭐예요? 그냥, 우리 이제 코드로 한번 이제 구현해보는, 네, 공부하는 차원에서, 네, 그런 것을 이제 해보는 것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어차피 있지만 맥삼수 쓰면은 그냥 쉽게 끝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이제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구현을 해보는 것도 맥삼수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BOW도 뭐 맥삼수 구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혼자서 이제 구현해 보는 것도 충분히 네, 파이썬은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네, 그리고 해보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라는 거죠. 네. 자, 어찌됐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어떤 BOW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BOW가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사실 이 구현을 해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내가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코드를 이런 걸 이제 해보면 사실 BOW가 더 와닿겠죠.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방금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 정도를 좀 배경 지식으로 가지시고, 이런 어떤 라이브러리나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네, 이런 관련된 이런 어떤 객체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이 BOW를 구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단점인데요. 이 단점은 그 앵그램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린 것처럼 그 앵그램 관련된 강의를 그 NLTK 패키지 쪽 강의하는 부분에 있으니까요. 그 앵그램 강의를 이 시점에서 잠깐 이 강의를 멈추시고 그 앵그램 관련된 뭐 요거 다 보고 보셔도 되고, 네,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건 이 그 BOW의 어떤 단점 관련된 부분에서 그 이제 앵그램 관련된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꼭 참고하시고요. 자, 어찌됐건 이게 이제 빈도수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게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단점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장 내에서 그냥 뭐 단어가 몇 번 출연했는지만 신경을 쓰니까 뭐예요? 그 역할이나 어떤 쓰임새에 따른 이런 중요도를 판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자, 밑에 한번 읽어보죠. 자, 여러 어떤 텍스트 문서에서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어떤 그 말뭉치 같은 것도 하나만 텍스트 문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10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더 많은 경우도 많고. 네. 자, 그러면은 그런 여러 그 텍스트 문서에서 그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빈번하게 어떤 출연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자, 자,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그렇게 빈번하게 출연하는 그 단어가 자, 정말 중요한 단어일까요? 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이제 곰곰이 이제 해보자는 거죠. 뭐 길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네, 짧게
저 질문. 네, 뭐예요? 여러 텍스트 문서에서 빈번하게 출연한, 그러니까 아주 그 빈도수가 높아요. 네, 뭐 어떤 단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건 굉장히 그 출연 그 빈도수가 높아요. 그럼 그런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한 10초 드릴게요. 한번 감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 자,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여러 텍스트 문서, 만약 여러 텍스트 문서가 뭐 10개든 20개든, 내가 만약 어떤 신문 뉴스 기사를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크롤링해서, 자,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 수집을 했다라고 쳐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뉴스 기사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텍스트 문서가 이렇게 뭐 10개, 20개 이렇게 이제 그 수집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자,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빈번하게 어떤 출연하는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뭐 이곳저곳, 네, 뭐 첫 번째 문서에서부터 맨 마지막 10번째 문서까지 매 문서마다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네. 네,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그렇게 딱 보는 순간에 예를 들면은 그걸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너무 많이 나와서 뭐예요?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중요도가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하지 않은 단어이다 라는 걸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로지 뭘로 보는 거예요? 많이 나왔다는 거는 어찌됐건 뭐예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걸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그 중요한 그런 어떤 단어로 또 이제 분석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모든 것을 수치로 계산을 하니까. 네. 예를 들면 여러라는 네, 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쳐요. 네, 이게 제일 많이 나왔다고 쳐요. 다른 거는 뭐 10개도 안 나오는데 얘 혼자만 한 30번 나오고 있어요. 전체 모든 첫 번째 문서에서부터 열 번째 마지막 문서까지 골고루 매 문서마다 한 20번 이상씩 그 출연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그 의미 있는 중요한 그 단어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사람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문서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너무 많이 모든 문서에서 출연하는 것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네, 이런 어떤 각각의 어떤 문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문서에서 정말 이렇게 빈번하게 출연하는 단어가 있다면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 정말 중요한 단어가 맞는지를.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BOW는 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무조건 빈도수만 높으면은 최고 짱 이렇게 그냥 그 처리를 해버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의도했던 네, 이제 그런 부분하고 조금 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패키지나 파이썬 어떤 빅데이터 처리하는 이런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보시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그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그런 어떤 또 여러 어떤 그 편리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네, 그런 것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은 BOW에 대해서만 그 구현을 이건 뭐예요? 텍스트를 분석해서 뭐예요? 컴퓨터가 좀 더 분석하기 쉽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분석할 수 있도록 뭐예요? 텍스트를 수치화해주는 네, 그런 어떤 작업만 해주는 그런 BOW도 그런 어떤 모듈을 제공도 해주고 있지만 방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본 이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해서 뭐예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네, 그런 어떤 모듈도
이렇게 다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고려한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좀 고려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어떤 BOW에 대해서도 그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백그라운드 이런 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좀 사용을 해야지 그 사용도 적절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파이썬 문법으로 BOW 코드를 이제 구현하는 것, 요거까지 구현하려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BOW 이제 코드까지만 구현하는 거는 충분히 저는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한번 구현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